저에게 상담을 신청한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모두 헤어진 상대에게 2주 뒤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분은 연락 후 재회에 성공했지만 다른 한 분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말았죠. 같은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재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은 저도 한번 큰 실수를 했었죠.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리움에 못 이겨 연락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반가워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냉정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직 저와의 이별로 깊이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완전히 간과했던 거죠. 연락 하나로 그 사람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별 후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시기를 겪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 헤어지고 나서 카톡 프로필을 기본 설정으로 바꾼다든지 인스타를 비활성화하고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연락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 깊은 상처와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 같은 거죠. 저 역시 그런 시기를 무시하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저에 대한 감정이 남아서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지친 상태였던 거죠. 이때 필요한 건 연락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던 사람도 이별 후에는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아 헬스장을 가지 않고, 다이어트 중이던 사람도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찾으려는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생존 본능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일 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인간적인 소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분류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SNS 활동의 변화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잠수를 타거나 SNS를 비활성화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SNS를 다시 활성화하고 사진을 올리거나 새로운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 사람이 예전처럼 취미나 여행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모임에 자주 나가고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세 번째는 일상적인 습관의 복귀입니다. 이별 직후에는 평소 즐기던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 헬스장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거나 취미 생활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이제 이별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라면 작은 메시지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신호를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재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별 후에는 감정적 거리감이 크기 때문에 첫 대화에서부터 재회를 목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하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안부 인사나 상대방의 근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접근이 좋습니다. 부담 없는 인사말로 시작하거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신뢰를 다시 쌓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재회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작정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로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관찰하고 그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재회의 타이밍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며 감정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부담 없이 다가가는 것이 핵심이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재회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이해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상대방이 준비되었을 때 다가가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재해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대방의 회복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례를 통해 잠수 이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다가갈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